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요. 자,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호도법이라고 해서 각도를 좀 변환시키는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를 변환시키는 과정도 어떤 원이 있었을 때,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볼게. 호도법이라 하는 게 어떤 원이 있었을 때 이 부분을 좀 잡았어요. 자, 우리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했는데, 자,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이 호의 길이가 r이 딱 되는 순간이 있겠죠? 우연찮게. 딱 값이 우연찮게 맞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값이 되는 순간에 대한 섹터를 우리는 이때를 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라디안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었고, 간단하게 우리는 이렇게 보기로 했었죠. 파이가 대충 180도다라고 해서 계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다라고 하면 얘가 3분의 180도이기 때문에 60도야. 6분의 파이다 라고 하면 얘가 30도다. 이런 식으로 파이 값을 180도라도 갖고 값을 계산하기로 했었죠. 자, 그게 바로 호도법이었습니다. 자, 기억 안 나시면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삼각함수들을 이제 정의를 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함수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360도라는 어떤 그 각도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었고, 그때 일반각이라고 하는 걸 배웠었어. 일반각.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녀석들부터 정의를 하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삼각함수가 나온다는 거, 삼각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직각삼각형이 좀 필요할 거야. 그래서 얘가 직각 잡아주고, 우린 이 부분을 섹터다 라고 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P라고 잡았었어요. P라고 잡았고, 그때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원래대로라면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R이라고 할게요, 일단. 그때 얘를 x, y라 둡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x, 그리고 높이의 길이를 y다 라고 하고 빗변의 길이 r이다 라고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먼저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걸 이제 하나가 쓰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정의하게 되겠죠. 자, 일단 사인 섹터다 라고 하면 빗변분의 높이다 라고 해서 r분의 y라고 했었고요. 코사인 섹터다 라고 하면 r분의 x,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섹터라고 하면 이 친구는 x분의 y, 즉 밑변분의 높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얘가 좀 더 각도가 커졌을 때는 어떻게 보기로 했었냐면요. 각도가 커졌을 때, 자, 얘를 좀 더 각도를 키워볼게요. 쫙 해갖고 이렇게 봤어.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섹터라고 하는 친구가 되죠. 자, 그때의 값을 우리는 어떻게 보기로 했었냐면 이 부분을 또 P1이라고 잡아볼게요. 이때도 직각삼각형이 필요했는데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근데 오른쪽 값이랑 완전히 일치할 거라고 가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 저 밑에 있는 섹터가 대충 30도다 라고 잡으면 반대쪽도 여기도 30도라고 보는 거야. 그런 상태다.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친구는 150도다 이렇게 읽겠다는 거야. 150도다. 자, 그래서 이때를 이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30도다 라고 해서 읽게 됐을 때 얘가 2분의 1이었다면 사인 150도다 라고 해서 읽게 되는 과정도 비슷해요. 근데 다만 저 P1에 대한 값을 좀 조심해서 보자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x, y가 될 거니까 오른쪽에 P의 값에 비해서 마이너스 x, y라는 느낌을 받게 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자. 저 상태에서 r분의 y다 라고 하니까 이때는 사인 150도도 2분의 1이 되는 것 뿐이야. 다만 코사인에서는 다르게 됐었죠. 코사인이 만약에 60도, 30도라고 할게요. 30도라고 했을 때는 얘는 2분의 루트 3이었어. 하지만 코사인 150도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값이 왼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값이 뭐로 봤었냐면 얘를 반대쪽 x가 마이너스로 갔죠.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 갖고 뭐 하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가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를 정의하게 됐었어요. 이게 수학 1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얘기해 주면 나중에 이 수학 1 파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태를 갔을 때 똑같이 밑에서도 더 커지게 되면 내려갈 수 있겠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오른쪽 아래로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상태로 됩니다. 전 이 부분을 P3라고 할게요. P1, P2, P3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x,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바뀔 거고요. P4다라고 하는 친구가 x, 마이너스 y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각도들을 좀 봤을 때 우리는 그 각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 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섹타 1, 섹타 1이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친구는 섹타 2라고 할게요. 사인 섹타 2, 코사인 섹타 2. 이사분면에 있다는 뜻이에요. 뭐 탄젠트 섹타 2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얘네들 우리가 표시했을 때 얘는 r분의 y다. 두 번째 값은 r분의 마이너스 x다. 세 번째 값은 마이너스 x분의 y다 라고 해서 뭐만 양수? 사인만 양수했죠. 자, 세 번째 값에 대해서는 한 바퀴 더 돌리겠다는 거야. 여기서 쭉 돌려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값을 세 번째 값으로 보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자는 거지. 이렇게 돌려서 얘가 섹타 3다 라고 얘기하자는 거죠. 더 돌리면 섹타 4다 라고 볼 건데 그때의 값들을 얘기하자는 거야. 그래서 섹타 사인 섹타 3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요, r분의 마이너스 y가 될 거고요. 코사인 섹타 3다 라고 한 녀석은 r분의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얘가 탄젠트 섹타 3라고 한 녀석은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y라서 x분의 y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만 양수가 돼요? 쟤만 양수가 되는구나. 탄젠트만. 자,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사인 섹타 4도 얘기하자면 r분의 마이너스 y, 코사인 섹타 4는 r분의 x, 탄젠트 섹타 4는 마이너스 x분의 y다 라고 식으로 붙이게 돼요. 또 누구? 이번엔 코사인만 양수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런 상태를 표시하는 게 바로 r, 사, 탄, 코다 라고 해서 얼사탄코를 이용해서 얘만 플러스가 됩니다 라고 이제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값들도 이런 녀석들로 우리가 풀이가 되기로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정의에서는 또 뭘 또 추가할 거냐면요,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얘기로. 자, 일단 이거 잠깐 지울게요. 여기서 이제 뒤집은 값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사인 섹타 분의 1이다 라는 이런 값들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섹타 분의 1이다. 그 다음에 탄젠트 섹타 분의 1이다. 분명 우리가 풀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나왔는데 의도적으로 좀 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었어. 수학 1 때는. 근데 이제는 그것들도 명칭을 붙여보자 한 거야. 그래서 얘는 코시컨트에 대한 녀석이에요. 코시컨트 섹터. 근데 일반적으로 요거 너무 길다 보니까 CSC 형태로 이제 다시 붙입니다. CSC 섹터 이렇게 붙여요. 자, 두 번째 파트는 시컨트 섹터입니다. 시컨트 섹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코탄젠트 섹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값으로서 명명을 하자는 겁니다. 그냥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 붙이자. 이렇게 우리 이름이 한결이 지원이처럼 똑같이 이름을 붙이자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 값을 봤었고 다양한 형태들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나왔던 친구들 중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자, 제일 기초적인 친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바로 뭐가 나왔냐면 얘네들 코사인과 사인에 대한 제곱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지금 아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했어요. 어디서?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r이에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게 됐을 때 이런 값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사인 섹터다 라고 하면 r분의 y였고요. 코사인 섹터다 라고 하면 r분의 x였었어요. 그러면 얘네들 당연히 어떻게 쓸 수 있겠어? r 사인 섹터가 y가 될 거고요. r 코사인 섹터가 x가 됐었어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얘네들을 가지고 r제곱 사인 제곱 섹타에다가 더하기 r제곱 코사인 섹타는 r제곱이다 라고 해서 하나의 값을 얻게 됩니다. 뭐냐면 사인 제곱 섹타에다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섹타가 1이다 라는 상태의 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나머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들을 얻게 됩니다. 자, 얘는 언제나 성립하는 절대 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성립해. 코사인 제곱 섹타가 1이다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우리가 얻었던 새로운 녀석들을 가지고 또 보자는 거야. 누굴 볼 거냐면, 자, 시컨트 섹터라는 친구는 코사인 섹타 분의 1,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섹터라는 친구는 탄젠트 섹타 분의 1이다 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 세 가지? 코신컨트 섹터는 사인 섹타 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나눌 거야. 뭐를? 코사인 제곱 섹타로 나눠버릴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섹타 사인 제곱 섹타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 섹타 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값은 탄젠트 제곱 섹타 플러스 1이 뭐다? 얘는 시컨트 제곱 섹타라는 1번 값을 얻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나. 자, 그럼 반대로. 자, 이거 우리 코사인으로 나눴죠? 그럼 뭐로도? 사인으로도 나눠줘야 돼요. 사인으로도 나눠줍니다. 그럼 1 플러스 사인 제곱 섹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섹타는 사인 제곱 섹타 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두 번째 식인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섹타는 코시컨트 제곱 섹타다 라는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값이 나와요. 참 재밌는 게 그냥 코사인 나누고 사인 나누는 거다 보니까 기억 안 나면 뭐 하란 거야. 얘는 기억할 만했어. 얘는 그나마 우리가 많이 봐서 기억할 만하니까 쟤네로부터 유도해서 그냥 갖다 쓰란 겁니다. 딴 거 말고도 그냥 갖다 쓰라 라는 그런 녀석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얘네들을 가지고서, 자, 옮겨만 적을게요. 옮겨 적겠습니다. 얘네들 시작해서, 자, 일단 첫 번째 값이 1 플러스, 자, 아까 생각해 보면서 가는 거죠. 여기다가 코사인 제곱 섹타로 나눈 거니까 얘가 탄젠트 제곱, 자, 뭐 이거 바꿔둘게. 탄젠트 제곱 섹타에다가 더하기 1이 뭐다? 다시 시컨트 제곱 섹타다. 코사인 제곱 섹타 분의 1이기 때문에 1번. 자, 2번. 두 번째 거는 사인 제곱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섹타에다가 코시컨트 제곱 섹타다라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이제 구할 때도 결국에는, 자, 만약에 이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문제. 탄젠트 섹터 분의 코사인 섹터 플러스 시컨트 섹터에다가 마이너스 탄젠트 섹타 분의 코사인 섹타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를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자, 물론 얘네가 헷갈리면 이거 시컨트 섹타 코사인 섹타 분의 1로 바꾸셔도 돼요. 하지만 위에 우리 적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적힌 거 보면서 갈 거야. 자, 얘 통분해주면 시컨트 제곱 섹타에다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섹타예요. 위에는 코사인 섹타에다가 시컨트 섹타 플러스 탄젠트 섹타가 되겠고요. 자, 뒤에다가는 더하기 코사인 섹타에다가 시컨트 섹타 마이너스 탄젠트 섹타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첫 번째 값은 뭐 얘는 날라갈 거야.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분배하면 얘 날라가요. 왜? 코사인 섹타 분의 1이기 때문에 일단 날라가는 건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탄젠트 섹타도 코사인 섹타 분의 사인 섹타인 걸 알기 때문에 남는 게 뭐다? 사인 섹타만 남게 될 거란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된 상태다 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제거하고 나면 일단 밑에 분모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컨트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섹타다. 일단 뭐 나올 거죠. 자, 그래서 자, 위에서 뭐 쓸 거 있는지 한번 뭐 확인을 해보는 거지. 뭐 쓸만한 친구라고는 얘네들 요거에서 요거 시컨트 제곱 섹타니까 이거 그냥 내려오면 되겠네요. 이거 시컨트 제곱 섹타. 탄젠트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저 위에 거 집어 넣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넣어보면 탄젠트 제곱 섹타에다가 더하기 1 빼기 탄젠트 제곱 섹타다라는 걸 딱 나와버리니까 1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친구들은 뭐밖에 안 남을 거냐면 사인 섹타 남겠죠. 뭐. 나머지 있는 친구들이요. 네, 왜냐면 이제 탄젠트 섹터 값이 저렇게 위에 있으니까 쟤네들 값을 바꿔줄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얘네 뭐 넣어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사인 섹터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섹터다 라고 사인 섹터다 똑같이 볼 수 있겠네요. 자, 물론 얘네가 이대로 그냥 만약에 그냥 푼다면 저거 위에 거 모르듯이 그냥 일단 정리만 한다면 일단 사라지는 게, 얘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거 안 사라지게 일단 한번 해보자면, 요거 잠깐만 슉 돌려서 얘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누가 사라질 거냐면 뒤에 있는 친구 사라질 거예요. 얘가 왜? 풀 맞아. 그래서 사라지면 일단 얘는 두 개짜리 코사인 섹터에다가 시컨트 섹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얘네 두 개 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밑에 있는 친구는 시컨트 제곱 섹터 빼기 탄젠트 제곱 섹터니까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또 바꿔주면 되겠죠. 일단 뭐 얘 바꿔주면 1이었죠.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값이 뭐다? 2 이렇게 갈 거야. 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되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를 좀 보았고요. 자, 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자, 다음 친구를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친구는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시계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이런 형태들이 있을 거야. 1 플러스 사인 섹터 분의 1과요. 더하기 1 빼기 사인 섹터라는 친구 분의 1이 2분의 5다 라는 값으로 이제 볼게요. 자, 그때 이제 뭘 구하게 되냐면 이거 1대 코탄젠트 섹터의 값을 구하여라. 요거는 자, 그때 이때 단 얘네들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시작을 해갖고 섹타가 파이까지인 숫자죠. 자, 그래서 먼저 통분해 주면 되죠. 분모는 1 빼기 사인 제곱 섹타가 될 거고요. 분의 1 빼기 사인 섹타랑 플러스 1 플러스 사인 섹타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5 값입니다. 자, 두 개를 쫙쫙 날리고, 자, 이 친구 아래 있는 친구는 뭐 쓸 거냐면, 자, 코사인 제곱 섹타랑 더하기 사인 제곱 섹타를 했었을 때 얘가 1이죠. 한쪽으로 넘겨버리면 얘 넘겨버리면 위에 거 나오죠. 그래서 저 친구는 코사인 제곱 섹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섹타 분의 2라는 친구는 2분의 5겠다 라고 쓸 수 있겠고요. 자, 얘 역수 뭐 취해주면 되겠죠. 2 넘겨버리면서 역수 취할게요. 그럼 코사인 제곱 섹타다 라고 하는 친구는 역수 취하면서니까 5분의 4다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얘네가 나오는 코사인 값은요, 코사인 섹터 값은 풀마 루트 5분의 2예요. 자, 일단 이렇게 나왔어. 자, 이제 위에 있는 범위 쓸 거예요. 이때는 누구만 양수냐면 얼사탄코 중에서 얘 2사분면이죠. 2사분면. 자, 그래서 얘는 사인만 양수야. 그럼 코사인은 음수겠죠. 코사인은 음수일 거야. 2사분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음수라서 코사인 섹터 음수야.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얘 코사인 섹터 값은 뭐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우리의 기본 얘네들 적용하는 방법들은 어쨌든 기본적인 삼각함수일 때 요거 직각삼각형은 필요하죠. 빗변 루트 5고요. 밑변 2일 거야. 이렇게 보자는 거지. 네, 좀 더 정확하게는 이거겠지. 자, 원을 딱 그렸을 때 2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 상황인데, 자, 그 섹터가 여기쯤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섹터다 라고 돼 있을 거고, 그때 p 값을 우리는 구해줄 수 있어요. 이때 p 값이 얘가 빗변이 루트 5고요 밑에가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얘는 어쨌든 뭐 높이는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x 값이 뭐야?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얘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해주면 돼요. 5 빼기 4니까 1이죠. 1. 그래서 마이너스 2, 1이다 라고 구하게 됩니다. 자, 코탄젠트 섹터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코탄젠트 섹터는 뭐냐고 하니까 탄젠트 섹터 분의 1이에요. 자, 탄젠트 자체는 어떻게 해? 예, 탄젠트 자체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뭐다? 마이너스 2다 해서 얘가 바로 답이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의에선 이렇게 풀 수 있지만 그냥 빠르게 구하는 건 뭐다? 요거 먼저 하는 거지. 오른쪽에 값 다시 보여드리자면
얘가 그냥 이렇게 나왔잖아. 바로 1이야. 바로 구하고. 어쨌든 탄젠트 섹터는 바로 알아. 그냥 탄젠트 섹터 절대값인 상태에선 얘가 2분의 1인 거 알아요. 하지만 얘 몇 사분면? 2사분면. 사인만 양수다라고 하니까 얘는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하면 바로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그 차이입니다. 왼쪽에서 했던 행동들을 뭐 하자? 빠르게 다시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왼쪽에서 저걸 했던 행동들을 그냥 빠르게 적용한 게 오른쪽에서 다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최적화의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좀 보았고요. 자, 지금 배운 친구들은 이제 덧셈 정리 전까지에 대한 전초 과정이에요. 기본적인 과정들. 근데 이 부분이 좀 듣기가 힘들다, 혹은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좀 덜 된다, 조금 힘들다라는 느낌 드는 순간 우리는 수학 1을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삼각함수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좀 알고 간 상태에서 해줘야 돼요. 물론 그걸 안 들어도 얘가 듣는데 그냥 조금씩 얘가 뭐였더라 하면서 펼쳐놓고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